회사에 출근한 딸이 있었어요. 그 딸이 밤 12시가 넘어가는데도 집에 안 와. 그래서 경찰에다가 실종 신고를 하기로 한 거예요. 근데 갔는데 거기서 청천벽력할 소리를 듣습니다. 당신 딸이 회사 공금을 훔쳐갖고 달아났다는 내용이 신고가 돼 있어. 그래서 수사가 개시됩니다. 근데 형사들도 아마 감이 있었던 것 같아. 한 달이 안 된 회사예요. 그러니까 무허가 상태, 장부를 보자고 그랬더니 그 자체가 없어요, 장부가. 거기에다가 요 사장 박내용에 대해서 알아봤더니 유통업에 근무한 적도 전혀 없고, 거기에다가 더불어 봤더니 이 회사 직원은 사라진 김씨, 김양이 딱 하나야, 유일해. (1998년도입니다) 11월 10일 날 이제 회사에 출근한 딸이 있었어요. 네. 딸이 그 당시 이제 20살인데 밤 12시가 넘어가는데도 집에 안 와. 그래서 이제 이 저 김씨 그 딸 저 김씨의 부모가 한 5분 간격으로 전화를 이제 막 걸어봐. 그럼에도 전혀 전화 연락이 닿질 않아요. 네. 그 당시에 이 딸 같은 경우는 서울시 동대문구 용두동이 있어요. 용두동. 한양유통의 경리로 취직을 하고 있었어요. 신입사원으로 입사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또 그날따라 12시가 넘어도 딸이 안 오니까 신입사원 환영회 같은 거 하면서 좀 늦는가 보다. 이런 있죠. 생각을 했었다는 거예요, 부모가. 근데 그러면 전화라도 받아서 그렇다고 그러면 걱정을 안 하는데 전화 자체가 아예 안 받고 연락도 아예 안 되니까. 그래서 경찰에다가 실종 신고를 하기로 한 거예요. 근데 갔는데 거기서 청천벽력할 소리를 듣습니다. 뭐 어떤 소리요? 딸이 지금 어디 있는지 그 여부는 고사하고 당신 딸이 회사 공금을 훔쳐갖고 달아났다는 내용이 신고가 돼 있어. 그 신고를 그럼 누가 했냐? 회사 사장이 했어요. 박래용. 43살 남성이에요. 부모님들 이거 미치는 거죠. 와, 이게 무슨 경우냐. 내용을 보니까 그 사장 박래용이가 이제 그 조사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얼마 전에 내가 격리직으로 그 김씨, 김양을 내가 뽑았는데, 걔가 책상 서랍에다가 보관해 놨던 회사 공금 2,150만 원을 갖고 날라버렸다. 이렇게 피해 신고를 했다는 거예요. 어찌됐건 이 사건은 실종 사건으로 신고한 게 거꾸로 뭐가 되냐면 범죄 이후 도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때 이제 이 부모를 만난 그 박래용 사장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 딸이 갖고 날랐으니까 빨리 당신 물어내. 물어내. 막 난리를 친 모양이에요. 그게 뭐가 있었냐면 바로 각서예요, 각서. 즉 말하면 어떤 각서냐면 재중부중 쓴 거. 취업이 딱 됐는데 그때 사장 박 씨가 지금 운영하고는 아까 한양유통이라고 그랬잖아. 본인이 운영하고 있는 회사는 유통회사이기 때문에 거금이 오가고 이런 거를 취급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 보증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격리로 일하려면, 따님이 격리로 일하려면 재정보증을 쓰셔야 됩니다. 요구를 했대요. 그러니까 김 씨 부모는 금전적인 사고가 발생할 시에는 책임을 지겠다. 그게 2천만 원 재정보증서를 썼어요. 그러고 이제 취업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한 7일이 됐는데 일주일 정도 됐는데 지금 2,150만 원을 갖고 딸이 날라버린 거예요. 이게 부모 미치는 거죠, 이거. 그 부모가 이런 얘기에 우리 딸이 절대 그런 성향을 가진 애 아니다. 이게 무슨 일이 이게 생긴 거다, 이거. 그래서 수사가 개시됩니다. 얘가 2,150만 원을 이제 잃어버렸다고 이제 주장하잖아요. 이 회사가 근데 형사들도 아마 감이 있었던 것 같아. 그 회사 가고 난 이후에 없어졌으니까 그 회사도 한번 가봐야 되고, 없어진 장소가 어디냐고 거기도 열어봐야 되고, 지문 채취돼야 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김씨 그 없어진 그 김양 찾으려고 학교 동창생이라든지 주변 애인이라든지 주변인에 대한 탐문을 해요. 그 주변의 목격자도 이제 경찰이 전부 찾는데 노력을 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더 나아가서는 혹시 김양이, 부모는 아니라고 하지만 부모가 모르는 어떤 채권 채무에 시달리고 있었던지는 아는 거지. 그런데 이제 그러기에는 21살 만 20세에 불과한 사회 초년병이 금전관계가 거의 없겠죠. 있겠어요. 회사 관련돼서 이제 그 조사하던 그 팀에서 딱 봤더니 이 회사는 설립한 지 채 한 달이 안 됐어요. 무허가 상태, 무허가. 인가도 안 난. 허가도 없고요. 장부를 보자고 그랬더니 그 자체가 없어요, 장부가. 바꿔서 얘기하면 매출이 없고 매입이 없는 거예요, 매입 매출이. 그러면
없어진 돈이 어떤 거래 실적에 의해서 상성됐는지도 따져봐야 되고. 근데 장부가 없고 거래 실적이 없는데 그 돈이 어디서 나와서 거기 서랍에 있었을까? 그러게 말이에요. 거기에다가 요 사장 박내용에 대해서 알아봤더니 유통업에 근무한 적도 전혀 없고 그 전에도 유통업하고 어디 접점이 하나도 없어. 그래서 경찰이 이 박 사장한테 물어봐요. 당신 회사를 설립하게 된 그 과정. 네. 경위를 한번 설명해봐. 유통업이라고 이 그러는데. 회사가. 그리고 어디하고 거래 어떻게 하시나요? 이거에 대해서 대답을 하나도 못해. 거기에다가 더불어 봤더니 예. 이 회사 직원은 사라진 김양이 딱 하나야. 유일해. 그런데 사업에 쓰려고 2,150만 원을 서랍에 둔 거라고만 주장하는 거야. 이 사람은. 경찰이 오히려 이제 이 박 사장에 대해서 의심을 하기 시작합니다. 네. 경찰이 특히 의심한 거는 네. 회사가 제대로 운영 자체가 안 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지금요. 예. 그런데 직원을 고용하면서 예. 재정보증각서를 받았잖아요. 그러게 그 왜 받냐고. 이게 이상한 거 이게. 박 사장의 수상한 행적이 뭐였냐면 경찰에서부터 와가지고 내 돈을 2,150만 원을 김양이 갖고 내뒀으니까 경찰 아저씨들 그거 빨리 잡아주세요. 그 돈 다 쓰기 전에. 보통 이렇게 그러죠. 말하는 게 일반적인 경우예요. 예. 근데 그게 아니야 이 사람은. 그거 필요 없어. 김양이 어디 사라졌는지 여부는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그건 관계없고 부모 만나자마자 돈 내놓으라는 거야. 걔는 없어졌거나 말거나 관심도 없고 형사 얘기가 그래요. 걔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는 거야 아예. 야 이건 뭔가 이 박 사장의 자작극일 가능성이 높다. 자작극이라면 그 순간 가슴이 덜컥 내려가는 거예요. 이 박 사장의 자작극이라면 김양은 박 씨에 의해서 희생됐을 수도 있다. 이 생각을 하니까 앞이 노래지더라는 거예요. 형사들이. 경찰이 박 씨를 상대로 물어봅니다. 네. 사건 당일날 당신은 어디에 있었는가요? 출정 당일 오후에 회사에 종일이 있었어요. 경찰이 또 물어봐요. 차 있나요? 그러니까 지가 차가 있어서 끌고 다녔었으면 회사에 종일이 있었다는 얘기는 거짓말이잖아. 차 운행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하겠다는 뜻이에요. 예. 그 차 있어요. 예. 이제 박과가 이렇게 얘기했어. 그러면 차 좀 봅시다. 그때 이제 협조 받는 거예요. 죄송한데 그 전에 미안하지만 사장님 소지품 좀 봅시다. 소지품. 그 소지품은 주머니를 포함해서 서랍과 사무실에 사장이 쓰는 모든 거야. 펄펄 뛰었대. 왜 의심하냐 이거죠. 이제 이러는 사이에 죄송한데 선생님 호주머니 있는 거 좀 다 꺼내놔 보시죠. 그것도 다 꺼냈어. 딱 하나 형사가 주목한 게 있어. 고속도로 통행인형 수증입니다. 박 씨는 그날 오후 내내 회사에 있었다고 주장했죠. 아까요. 그런데 고속도로 통행 영수증은 박 씨가 경북 김천에 다녀온 게 발견됐어요. 그날이에요? 네. 네. 그럼 거짓말이잖아요. 거짓말한 거잖아요. 거짓말. 근데 사실 이게 나오는 순간 예. 아까도 얘기했지만 형사들이 정말 낙담했다고 그래요. 그 순간 이거는 차가 범행에 이용된 건 거의 확실시된다. 그래서 이제 부다닥 차로 갔다 그래요. 예. 잡아놓고 예. 나머지는 차로 가가지고 차를 뒤졌어요. 근데 차 안에서 피 묻은 쇠톱이 발견됐어요. 그때는 이제 이거 쇠톱으로 무슨 짓을 했는지 답 나오잖아요. 야 이거 시신유기해가지고 어디 김천 쪽에 갔다가 묻었구만. 그런 생각했대요. 그러면서 트렁크를 딱 깐 거예요. 그러면서 트렁크를 딱 깠는데 기가 막힌 겁니다. 트렁크 안에서요. 다른 부위는 없어요. 몸통만 딱 있어요. 비닐 같은 데 쌓여갖고 트렁크에 있는 거예요. 아우 세상에. 바로 그냥 몸통 발견과 동시에 그냥 긴급 체포예요. 그 자리에서 찍소리 못하고 범행 인정했어요. 왜 그랬대요 도대체. 전모를 좀 볼까요? 전모. 기가 막힙니다 이거. 이 박내용이는 전직 버스 기사입니다. 버스 기사로 재직하면서 월 110만 원 정도 받았대요. 근데 이제 생활이 제대로 안 되고 돈이 적으니까 그만뒀어. 다른 일 하려고. 근데 막상 그만두고 나니까 얘가 살 길이 없는 거예요. 박내용이가. 백수로 한 5개월 놀았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TV를 봤는데 보험살인 관련된 그런 얘기가 나와. 보험 관련된 거 이런 거. 그걸 보게 됐어. 저거다. 내가 한탕할 수 있는 거 저거밖에 없다. 찬대가리 굴리고 굴려서 지가 고안해낸 게 뭐였냐면 재증 보증금 명목으로 돈 갈취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딱 한 다음에 계획을 짜고 일단 용두동에 있는 그 D빌딩에 아주 값싼 사무실 한 칸을 딱 얻었어요. 그래서 유령회사를 딱 한양유통이라고 걸었어요. 그 다음에 직원 모집을 합니다.
생활정보지. 이 옛날에 신문 이렇게. 네. 생활정보지에다가 격리 직원 구한다는 광고를 딱 내. 그 중에 왔던 게 11월 3일 날. 예. 그러니까 아까 11월 10일 날 문제 생겼으니까 딱 일주일 전이죠. 네. 11월 3일 날 김양이 그걸 보고 취직하겠다고 찾아온 겁니다. 오케이, 좋아. 근데 조건이 있어.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는 그 유통회사야. 예. 거금이 왔다 갔다 하고 현금이 막 왔다 갔다 통용되는 하니까. 그런 회사기 때문에 그러면서 부모님이 2천만 원짜리 재정보증을 쓸 수 있겠나? 이렇게 이제 얘기했겠지. 그러니까 얘가 김양이 부모님한테 와갖고 아빠 엄마 아빠 그 취직은 된 것 같은데 재정보증이 조건이래요. 2천만 원짜리. 예. 그럼 부모 입장에서 딸이 2천만 원 땡겨 먹을래? 아예 아니니까. 그러니까. 아무 문제 없잖아. 아유 써주지. 그래서 재정보증 2천만 원짜리 각서를 받고 예. 이제 출근 3일째 되는 날이 이제 그날이 11월 10일이야. 김 씨한테, 김양한테, 야, 오늘은 말이야, 내 차를 타고 예. 지방에 수금을 하러 가자. 그래가지고 차에 태웠어. 그리고 어디로 갔냐면, 아까 김천에서 김천. 동서로 갔죠? 거기에서 야산으로 저 차를 타고 와서 내려가고 굴로 자꾸 올라가. 그러니까 김양 입장에서는 자꾸 산으로 가니까. 그러니까 김새를 딱 채고 김양이 내뛰다가 잡혀버렸어요. 쥐떨미. 그대로 끌고 가고 목졸라 죽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미리 차에 준비하고 갔던 쇠톱으로 토막을 내기 시작합니다. 그래갖고 먼저 산에다 묻어요. 그 양손 잘라서 묻고 얼굴 부위 묻고. 그러고 이제 몸통만 이렇게 남았잖아요. 네. 몸통도 같이 발견되면 불편하다고 생각해서 이놈이 예. 몸통은 트렁크에 실었어요. 예. 비닐로 싸가지고. 다른 데다가 다른 데다 유리하려고. 버리려고 이렇게 그 시체를 여기저기 분산시켜 놓으면 수사가 어려지니까. 어렵잖아. 근데 기회만 봐서 이제 어디다가. 적정한 기회에 버리려고 했는데 이 자식이 예. 이제 없어지고 나서 김양이 없어졌다고 말하고 한참 지나면 예. 안 될 것 같아서 그 즉시 신고해야지. 그게 그 그럴싸해 보이잖아요. 그럴싸해 보이잖아. 그러니까 지가 몸통 실어놓은 건 생각 안 하고 먼저. 트렁크에다가 예. 빨리 신고해야 된다는 생각만 있었어요. 예. 그래서 이놈이 무작정 일단 신고한 겁니다. 거야. 경찰에다가. 그래서 이 재판에 이제 들어갔는데 네. 1심에서 살인, 네. 사체 유기, 네. 사체 손괴, 맞죠. 서울지방법원 형사합의 21부 이윤승 부장판사예요. 네. 1심에서요 사형 때려버렸습니다. 항소했겠죠. 예. 2심 갔어요. 거기서 사형입니다. 실직한 이후에 예. 경제적으로 지가 어려움에 처하니까 치밀한 범행 계획을 세워서 맞죠. 그래서 피고인을 신뢰하는 피해자를 살해한 뒤에 그 다음에 시체를 절단한 점에 비춰볼 때 법정 최고형을 피할 수 없다. 요게 이제 2심에서 사형 그 사유입니다. 자, 이 사건 보면은 경찰이 이제 그 결국은 그 자백 받고 현지 김천으로 바로 내려갔습니다. 내려가고 얼굴하고 팔은 찾았습니다. 부패가 그 굉장히 많이 진행됐고요. 국과수에다가 이제 보내서 김양 거라는 거 일치한다는 판단 받았고요. 이때는 이제 아까 98년도잖아요. 네. 이른바 IMF 사태 때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웠던 시기에 이런 일이 발생했던 겁니다. 이게. 맞네요. 그러니까 취업이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그러면 이 새끼 이제 2심 사형까지 해서 사형이 확정됐잖아요. 예. 그런데 얘가 지금 사형 확정인 명단에 지금 현재 없거든요. 예. 짐작컨대 어디 갔나? 집행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집행을 안 했다면 감형돼서 나갔거나 아유. 감형돼서 무기징역으로 돼 있거나 분명한 거는 얘 같은 경우는 아마 가석방 없는 그 무기징역일 가능성이 살아 있다면 예. 많을 걸로 보입니다. 예, 오늘 대한민국 살인 사건은 279회로 여직원 토막 살인 사건 네. 다뤄봤습니다. 네. 고생했습니다. 감사합니다.